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이 어디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킹 알파에 나타났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된 기대를 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부정적인 기사인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보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킹하셔야 되겠고, 항상 주식을 볼 때는 리스키한 것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일단은 지금 이제 비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매출의 성장, 업계 선도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 저기 맞는 말이죠. 그다음 시총의 170억 달러와 극단적인 EV 배출로서 EV 세일즈 배수로서 거래되고 있다. 좀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돼 있다. 매출은 1억 3천만 달러에서 한 202% 정도 성장을 달했지만은 주식 기반 보상, 그다음 조정 EBITDA 손실이 매출을 훨씬 초과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2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돈이 있으니까 충분히 일단은 지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갭 기준상에서 순이익이 운영상의 수익이 아니라 오퍼레이팅으로 해서 영업상이 발생한 손익이 아니고 주가 하락에 따른 비현금성의 워런트 부채 평가 이익이 주 원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EPS가 약간은 양전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견고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하반기 전망, 불규칙한 반복되지 않는 매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불규칙하고 이제 반복되지 않는 매출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 구조를 상회하지 못하는 수익성, 요게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요 이유로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이온큐와 전반적인 양자 컴퓨팅 산업에 대한 시장의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6월 말에는 백악관이 미국의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두 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는 26.1%가 하락 마감했고, 아이온큐가 가이던스 상향 조정, 애널리스트 목표가 주가 상향, 그런 게 있었지만 여전히 주가는 하락세다. 즉 말해서 추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 2015년도 매출이 1억 3천만 달러로서 202%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갭 기준으로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최초로. 그다음에 1분기 매출도 6,470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55%나 성장되었다. 가이드에서 중간값을 30%나 초과 달성했다. 일단은 매출은 일어나고 있고, 현금이라든지 투자자산 이런 것들이 31억 달러를 보유해서 동종업계 대비해서 가장 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리게티라든지 디웨이브 것들 합친 것보다도 오랜 기간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RPO 같은 거 있죠. 이거 수주잔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4억 7천만 달러로서 전년 대비해서 한 554%가 증가되었고, 고객 명단에도 케임브리지 대학교, 한국 카이스트, 우주개발청 등 신뢰도가 높은 그런 회사들이 있죠. 기술적으로 본다도 이온 트랩 방식이 게이트의 신뢰도, 코히런스에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로 인해서 최고의 칩 스케일의 이온 트랩 팀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의 플랫폼을 본다면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까지도 어우르면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크게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최근에 분기 영업 손실 자체를 본다면 마이너스 2억 7,150만 달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8억 5,500만 달러가 넘는 갭의 순이익이 났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10억 600만 달러 규모의 워런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비현금성 이익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전에 하이트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관리하는 기간에 20억 달러를 조달했고, 1650만 주와 500만 주의 사전 행사 워런트, 즉 가격이 한 93달러 되고 있었죠. 그래서 4300만 주의 7년 만기 워런트 행사가는 155달러입니다. 이걸 발행했는데, 이 워런트들이 매 분기마다 시장 가격에 따라서 부채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해당 분기 동안에 주가가 한 41% 하락하니까 워런트 가치가 크게 줄었죠.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그만큼 부채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으로 인식이 됐다.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 역사상에서 가장 큰 이익은 주주자본이 들어온 만큼 1달러씩 이익이 발생한 결과였다. 이 구조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은 워런트가 갭의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트 효과를 제외하고도 비관적인 관점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주식 기반 보상인데, 1분기 때 주식 기반 보상 요구 자체를 본다면은 1억 2,850만 달러로서 매출에 지금 이제 6,470만 달러의 2배에 가깝다. 이를 연 환산하게 되면은 약 5,500만 달러로서 지금 이제 연 매출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와 비교해도 과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즉 가이던스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는 매출 1달러당 2달러씩을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부분이냐면 손익계산서에서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부분이 일단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밸류 있죠. 공정가치 자체가 38,000인데 주가가 올라갔을 땐 주가가 내려가니까 이만큼 100만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27만 천 정도의 아무래도 로스 프라임이 일어났죠. 영업 손실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인해서 이만큼의 지금 이제 플러스가 나타났다는 거죠. 넷인감 자체가 플러스가 나타났다는 이유가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갑자기 플러스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딜루트된 EPS 자체가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형성이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착시 현상이지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영업을 통해서 번 돈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있죠. SBC. 요거 자체는 일단 주식 보상 비용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렇게 벤처 기업에 와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주식을. 그래서 매출에 대한 코스트로서 이 정도로 줬고 그때는 1000밖에 안 됐는데 2016년 16,000까지 늘어났죠. 그 다음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개발하는 데 따른 또 주식 보상을 주는데 17,000에서 52,000. 그 다음 세일즈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4,000인데 14,000. 뭐 잘하면 주니까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제너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마찬가지로 10,000에서 지금 이제 44,000까지 주고 있죠. 자, 그걸 다 합해서 자, 스탁 베이스 컴pen세이션을 줬더니 33,000에서 128,000원에서 4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일단은 나타났던 것이 34,000에서 131,000까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자,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조정된 EBITDA 가이던스도 같은 의미를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2025년도에 조정 EBITDA는 매출에 1억 3천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1억 8,680만 달러의 손실, 2010년도에는 매출이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달러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100에서 3,100만에서 3억 지금 이제 3천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다. 손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매출이 2배 늘어도 손실이 약 1억 3천만 달러가 늘어나는 셈이다. 매출은 매출대로 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SB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 일단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는 셈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2분기 매출의 중간값이 6,650만 달러로서 하반기 매출은 한 1억 3,100만 달러고 연간 가이던스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 달하는 하반기 매출이 거의 정체됨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의 연속성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 4분기 역대 최고 실적 이후에도 경영진의 숫자 자체가 2016년도 하반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0에 가깝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이던스가 일부 낮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은 매출의 구조가 성장 스토리만큼 탄탄하진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이 사람 말하는 거하고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매출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실제 주요의 또 수주 사례를 본다라도 케임브리지 대학에 공급한 256기비트 시스템, 카이스트에 납품 100기비트 시스템 등은 성과지만은 본질적으로 일회성의 하드웨어 매출과 정부 프로그램에 기반한 비반복적인 불규칙한 매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량 기반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컴퓨팅 서비스 비즈니스도 달리 국가연구소, 대학의 일회성의 플래그십의 장비를 납품하는 밴드에 가깝기 때문에 각 기관과의 구매 목적도 일관된 처리량이 아니라 연구 장비 자체에 있다. 매출 중에 60%가 상업용으로서 공시되어 있지만은 연구기관의 시스템 구매, 기업의 반복, 워크로드 계약은 성격이 다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퀀텀 컴퓨팅 애저 서비스 이렇게 반복 매출을 별도 공시하지 않아서 실제 반복 수요를 검증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일회성 매출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인데 아직까지 아무래도 순이익이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금과 거리가 좀 먼데 그래서 상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2017년도 예상 매출 기준에서 시나리오인 가중 EV 세일즈 매수를 갖다 참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4억 7천만 달러 정도 백로그가 기반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또 단연 계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2027년도 기준에서 45에서 50%의 전환을 갖다 가정했을 때 신규 수주전 기준이 2억 1천에서 2억 3,500만 달러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플래그십의 수주의 반복 주기 감안시 신규 하드웨어 매출로서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달러 스카이워러 인수로 인해서 파운드리 매출이 한 6천에서 8천만 달러가 추가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EV 매출의 한 60배가 초과 성장된다.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고 모든 조건이 최적으로 맞아떨어지면 하반기 실적이 대폭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주로 이어지면서 퀀텀이 시장을 확장시키고 희소성의 프리미엄이 지속된다면 주당 한 71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 불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또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증거를 요구할 때 고급 하드웨어 성장 프랜차이즈로서 밸류에이션이 재정립되는데, 이 경우는 M&A 주식 기반 보상으로 해서 약 9%의 주식 희석이 발생하고 $155의 워런트 벽이 상승 여력의 상한을 제한한다. 그래서 2027년도 초에 하반기 실적 정체로 인해서 28배 정도로 일단은 배수가 리셋되면서 주가는 $37 산출이 된다고 지금이죠. 그다음 마지막 비관, 이건 뭐 거의 일단 불가능한데, 2022년도 같은 금리 위험 요인이 충격으로 수익 없는 장기 성장 자산이 75% 하락한 상황이 재현되거나, 이건 아무래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실망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매출이 3억 5천만 달러, 그다음 순연금이 24억 달러에 반영해서 10배 정도가 된다. 그래서 15달러의 하단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으면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벨 케이스로 세 가지로 되고 있죠. 자, 거기서 매출 자체가 2027년도에 한 430밀리언 정도로 예측되고 있고, 벨 케이스는 상당히 적으니까 일단 불 케이스하고 베이스 케이스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EV 세일즈라도 60배수 줬을 때, 그 다음 28배수 줬을 때, 이렇게 있는데, 60배수 줬을 때는 430에다가 60배수를 곱하게 되면은, 요건 빌리언이죠. 단위가 밀리언이고, 그래서 25.8빌리언이 나오죠. 거기다가 넷 캐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캐시가 2.6빌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게 두 개 더하면 28.4빌리언입니다. 자, 그걸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71달러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베이스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1달러, 37달러, 15달러인데, 뭐 15달러는 거의 불가능이고, 제가 본 지금 현재 가격이 37불이다. 이게 적당한 가격이 현재 가격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순연금이 오늘보다 줄어든 점이 보이는데, 1분기 영업현금의 유출이 1억 5,100만 달러와 설비 투자 800만 달러가 합산된 결과다. 그래서 올해 남은 3분기에도 이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3월의 기준 잔액은 4억 5천만에서 5억 달러가 추가 소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매출의 지연에 따른 추가 현금 소모 2억 달러, 그리고 스카이워터 인수 통합 비용까지 반영돼서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관적인 관점에 대한 위험 요인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리스크를 본다면 직전이라든지 분기와 같은 매출의 가속이 계속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 RPO 이런 것들이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면은 예측 가능한 미래 매출의 파이프라인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적자 기업이고 성장 기업이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온큐는 과감한 자금 조달, 지금 자본 조달과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이 매우 많고 실제 부채도 거의 없죠. 그래서 연구개발이 소준율이 높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재무적 여유를 가진 상태로서 주요 경쟁사들을 압도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서 문제는 없는데, 자, 우리가 일단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만 나온다면은 그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양자컴퓨팅 업계 최고의 재무구조, 실제 매출을 보유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70억 달러 과다하게 높은 EV 매출, 배수 이런 주가 하락에 기인한 갭 이익과 매출의 2배에 달하는 주식 기반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암울하기 때문에 비용 구조를 상회하는 수익성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성장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데, 주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일부 익절하고 주가 자체가 너무 배수가 높을 때, 그다음 배수가 낮을 때는 매수하시면서 계속해서 일단 물량을 갖다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가야만이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가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PS 레이쇼 폴드 기준이 있죠. 그 배수가 지금 이제 4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48배수.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렇다면 가장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있죠. 요때. 그때가 30불대 미만 갔을 때 배수 자체를 본다면은 37배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46배수니까 뭐 좀 더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일단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완전히 일단 돌아선 후에 그때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완전히 하락된 추세 있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갖다가 벗어난 후에 자, 그럴 때 매수하셔도 크게 일단은 무방하다 이럴 때 매수하셔도 이때 이럴 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야만이 먹는 폭이 더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더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날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완전히 돌아간 후에
주가 자체를 매수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적자 기업이죠. 중요한 건 적자 기업은 모멘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있으니까 배수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담아가시는 분도 문제는 없겠죠. 장투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일단 주가가 돌아 나간 후에 매수하셔도 크게 늦지는 않다. 자, 그렇게 하셔도 먹는 폭이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그래서 먹는 폭 자체를 본다더라도 뭐 75%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여기가 바닥이면 좋은데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적정 주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저점을 갖다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요 라인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요 라인대 37불 때 그걸 또 깨게 되면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추세가 돌파한 후에 이렇게 먹어도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셔야 되는 그런 장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라톤을 해야 될 종목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너무 올라갔을 때는 매도 관점이다. 매도했던 돈을 가지고 여기다 다시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관점에서 갖고 가는 것이 적자 기업이다. 자,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